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도 약간씩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삼국부터 발해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빨간 펜과 형광펜, 여러분 노트 그리고 문제집 준비하셔서 얼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배워야 되는 부분은요.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자, 삼국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나라를 의미하죠.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백제가 있는데요. 자, 백제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한강유역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더란 얘기죠. 왜 그랬냐면요. 자, 한강유역에 넓은 평야가 있잖아요. 경제적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 이 넓은 평야 외에도요. 이 백제가 위치한 자리가 황해와 가깝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 발전된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자, 백제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죠? 바로 4세기 근초고왕인데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4세기의 근초고왕 아래로 위로 영토를 마구마구 확장하면서 중국의 산둥 지역이라든지 일본의 외하고도요.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가장 넓혔고요. 자, 마한을 정복해서 영토를 남해안까지 넓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는데 고구려가 나와요. 자, 고구려는요, 씩씩한 기상, 힘찬 어떤 그 기상, 이런 게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요, 주몽이에요. 주몽이 졸본 지역에 세웠는데 그 중심지가 국내성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국내성은요, 저기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잡습니다. 자, 또 하나요. 전성기는 5세기 어디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에요. 영토를 마구마구 아래로 위로 확장했는데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다면 5세기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는 이거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들어가요. 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보면 넓을 광자, 넓을 개자를 써서요.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다. 이름도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장수왕은 너무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장수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그냥 알아두시면서 광개토대왕 볼게요. 자, 보세요. 백제의 여러 성과 마을을 차지하고요. 신라의 침략한 왜구를 물리쳐주고 중요한 거 요동지역과 만주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요동지역이 어딘지, 만주가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중국의 이 북동부 지역 있죠? 이 지역에는요, 강이 하나 흘러가요. 이게 뭐냐면, 랴오어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요서, 이쪽은 요동 지역이라고 해요. 자, 이 고구려는요, 이 요동 지역은 물론이요, 만주 지역까지 넓게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왕 때? 바로 광개토 대왕 때. 자, 그리고요, 장수왕은요, 남하 정책을 피는데 광개토대왕이 위쪽으로 올라갔다면 장수왕은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여기가 국내성이라면 요 아랫지역의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옮겼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강 남쪽을 차지하면서 이제 신라와 백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신라가 나와요. 자, 신라는요, 박혁거세가 경주지방에 세워요. 자, 신라는 어느 시기에 6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반을 다져나가고요. 가장 전성기의 왕은 누구지? 진흥왕이에요.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나와요? 각 나라의 전성기였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자,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6세기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요.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이제 큰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또 하나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구성을 해요. 화랑도는요, 꽃미남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그 화랑가, 낭도라는 평민의 자제와 귀족의 자제가 함께 군대를 조직을 한 건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가야가 나오죠. 선생님 근데 궁금해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 이렇게 삼국이잖아요. 가야는 왜 삼국 안에 안 들어가요? 가야는 일찍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가야는요, 큰 세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가야는 낙동강 유역의 김수로가 세운 나라로서 큰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국이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야는요, 뭐가 많냐면 철이 굉장히 풍부해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이 시기가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상생한 여러 나라 이후에 등장한 나라들이에요. 철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무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얘네는요,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교역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 정말 안타깝죠. 자, 결국 526년에 신라에 의해 멸망한 나라가 가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번 파트 넘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각 국가의 전성기 기억하시고요. 왕의 어떤 업적들 간단하게만 보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연표에 기억 시기의 전성기를 맞은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세기라는 말 아십니까? 아세요? 자, 여기 300이면요. 1을 하나 붙여서 이 시기가 4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은 몇 세기지? 그렇지, 5세기라고 해요. 그리고 500은 하나 더 붙여서 6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보자. 자, 각 국가의 전성기, 4세기에는 어떤 나라가 전성기였지?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기억하지?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어요. 그지? 자, 6세기에는 진흥왕이 전성기였습니다. 자, 고구려 신라죠. 신라 진흥왕. 자, 고구려는요, 누구죠? 얘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이거나 또는 장수왕의 전성기입니다. 자, 백제 4세기. 누구지?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이러면 우리 다 끝난 거야. 우리 문제에서 여러분들 각 전성기였던 국가와 그리고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근초고왕, 광개토 장수왕, 그 다음에 진흥왕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억 시기의 전성기를 맞은 나라 백제. 왕은 누구? 근초고왕.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근초고왕이 영토를 크게 넓혔고요. 또 하나 이 시기에는 중국하고 외와 활발하게 교류하죠. 자,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나라가 백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주몽이지. 신라는 박혁거세잖아. 자, 네 번째.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맞죠? 그런데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남해안까지 넓혔다는 신라 진흥왕 때잖아.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가 나와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전성기를 이끈 왕의 업적은 누구냐라고 나와 있죠? 자,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보니까요. 이 금성. 경주입니다. 이 경주 지역에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죠. 이거 어느 왕 때야? 6세기 신라의 전성기예요. 왜? 경주는 신라의 수도잖아요. 그러면 6세기 누구예요? 바로 진흥왕이죠. 진흥왕에 관련된 것. 오늘 6세기 신라에 관련된 것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볼게요. 자,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 공인한 왕은 신라의 법풍왕이에요. 자, 백제를 정복하였다. 나라의 수도를 옮겼다.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만주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나라의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요,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은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죠. 자, 만주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에요. 자,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신라의 법풍왕인데 여러분들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친흥왕이 어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가지고 푸시고요.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째 이제 개념이죠. 삼국에 전래된 불교예요. 자, 불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불교를 받아들인 까닭을 먼저 보면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예요. 자, 조금씩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이 불교가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 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호국이라는 말은 보호할 때 호자거든요. 나라를 보호하는 성격,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여온 게 불교예요. 이상하다. 왜 불교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궁금하시죠? 이전에는요, 종교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다 민간신앙이죠. 각기 섬기는 신이 다 틀려.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한테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삼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나라를 통합을 하고 또 부족과 부족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게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각기 다른 믿음과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어. 구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뭔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불교였어요. 그런데 이 불교는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래. 왜? 너네 부처님 알지? 부처님이 너네를 구원해 주는데, 너네를 구원해야 하는데, 부처님하고 너네하고 연결시켜주는 거는 나야 라는 거예요. 나 왕이야. 너네는 아무리 믿어도 부처님한테 너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 왕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힘든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왕을 믿고 따라야 돼요. 결국 왕에게 충성해라 이런 의미야. 아셨죠? 따라서 불교는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들여오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들여오게 돼요. 자, 그럼 이러한 불교는 누가 수용했느냐? 자, 고구려의 소수리망, 백제의 침류왕, 신라의 법풍왕이 수용하게 돼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3번 삼국의 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까닭을 2가지 고르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왕들이 왜 불교를 가지고 왔을까?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야, 너네 이 힘든 세상에 구원받으려면 부처님한테 너희 얘기를 알리고 싶으면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그 얘기 전해줄 거거든. 만약에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 니네에게 안 전해준다? 이거예요. 우후후 막 짜증나지, 그지? 자, 그렇게 들여온 게 불교예요. 자,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보기 1번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맞죠? 자, 귀족들만 믿는데요. 왕만 아니지. 중국과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번째 전통 신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5번째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5번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문화를 보면 고구려는요, 씩씩하고 굳센기상이에요. 말 타고 활 쏘는 거 좋아하고. 자, 문화재는 장군총과 수렵도인데요. 특히 수렵도 같은 경우는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백제는요,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 백제 금동 대학로처럼 금으로 만든,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것 같은, 하나하나 이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요런 연꽃 모양의 향로예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공예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술적 솜씨가 돋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라는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첨성대와 같이